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지방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과 산간지방에서도 비보다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비가 그치는 내일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남해안은 30에서 80,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에도 10에서 40,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낮은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이 가운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주로 남부지방을 지나고 있는데요. 해안이나 내륙지방에서는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나 눈이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비구름의 끝자락에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 밤까지도 강수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5도, 청주와 대구가 7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북한은 강계가 0도, 함흥이 3도 정도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9도에 머물겠고 부산도 13도 정도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고 북한 지방은 평양이 13도, 함흥이 11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가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영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상 기온 등으로 논에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는 평소에 제초제로 이렇게 방제가 되던 논잡초가 특정 약재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면서 죽지 않는 이런 것을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라고 합니다. 이것은 1999년에 충남 서산에서 무록장과 물달개비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점차 그 면적과 종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생 현황을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83%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서 전라북도가 69%, 경상남도가 66%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60% 정도가 제초제 저항성이 발병되고 있어서요. 많은 농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거의 지역별로 5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방제법도 있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잡초 발생 시기에 맞춰서 정확한 제초제를 사용하셔야 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방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례로 썰어지를 한 다음에 이항전 처리제나 초기 제초제로 먼저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항한 다음에 15일이나 20일이 지난 다음에는 제초 성분이 혼합된 초기 제초제나 중기 제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도 병해충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영농과 날씨에서 다룰 주제를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맘때 더 바빠지는 농가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삼 농가인데요. 인삼은 지금 이 시기에 작년에 미처 파종하지 못한 그런 종자에 대해서 본파종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모종삼을 본밭으로 옮겨 심는 등 인삼 농사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인삼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네, 먼저 1년 된 모밭에서 재배한 모종삼을 본밭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데요. 모종삼을 옮겨 심는 것은 얼었던 땅이 해종되고 나면 빨리 시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나 진한 장소 같은 지역에서는 4월 상순까지 마쳐야만이 종자의 발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옮겨 심은 모종삼의 출원율이 높아져서 인삼 생산량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외에도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모종삼의 이식은 채굴 직후에 이식할 경우에는 굳이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채굴한 뒤 일주일 정도 보관한 뒤 할 때는 병해충 방제 기준에 맞춰서 반드시 소독을 하고 옮겨 심어야 하고요. 또 모종삼을 심을 때는 모종삼의 끝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그런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되 심겨줄 부분을 45도로 경사지게 판 후에 모종삼을 내려놓고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또 모종삼의 간격은 균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특히 두둑의 양쪽 측면에서는 안쪽으로 6cm 정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심어줘야 하는데, 이것은 다 자란 후에 인삼의 모양이 잘 잡히면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기 위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1년 인삼 농사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종삼을 이식해서 이렇게 심었으면 본격적으로 잘 키워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네, 요맘때 인삼의 생육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입니다. 수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일명 달랭이 묘삼이라 그래서 뭉툭한 그런 묘삼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4월과 6월은 묘삼의 뿌리가 길게 자라는 시기 때문에 요때 관수를 제대로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우가 적게 되면 세근의 발생이 많아져서 불량한 생육과 불량한 묘삼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생육 시기이다 보니까 수분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인삼의 주산지죠. 충북 괴산의 작년과 올해의 일주일간의 강수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괴산은 작년 4월 4일에는 15mm, 4월 5일에는 18.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월 들어서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오늘 오후부터 괴산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삼밭은 수분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적당한가요? 네, 인삼밭의 적당한 수분은 토양 수분 함량은 포장 용수량이 60% 정도인데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흙을 손으로 쥐었을 때 흙에 실금이 가는 정도, 그 정도일 때 수분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 특성으로 봤을 때 4월과 6월에는 토양 수분이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옮겨 심은 즉시에 부초 등을 덮어주어서 토양 수분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까지는 아무래도 토양 수분의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의사항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초는 옮겨 심은 직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또 건조한 시기에 조기 낙엽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곳은 반드시 관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물을 주실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고압으로 주시는 것보다 천천히 소량을 오래 주어서 잘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삼의 묘삼 이식과 또 수분 관리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충청북도 괴산의 청천면, 문광면, 소수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삼은 주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고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은 생육적 온이 20도 내지 25도로 고온에 약한 작물입니다.
만약에 기온이 15도 정도라면 강한 일사에서도 인삼이 잘 견디지만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게 되면 오히려 고온해를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네, 인삼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검은색 천이 드리워진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아마 고온을 대비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처법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월동기가 지나고 나면 날씨가 풀리면 인삼 농가에서는 인삼 해가림 설치,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검은 차광망을 덮어줘야 되는데요.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묘삼 옮겨 심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실시하는 것이 좋고 4월 중하순경에는 차광망을 씌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기온이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림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인 인삼의 해가림 시설 설치 방법은요. 지역별로 가장 알맞는 적합한 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만 평지에서는 남향이나 서양의 경사지의 경우에는 후주 연결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고요. 북향 및 북동향의 완만한 경사지에서는 전후주 연결식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해가림의 피복물은 내구성이 강하고 적당한 수강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재를 선택해서 하셔야 합니다. 네, 작년 4월에는 이상 기후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인삼밭을 비롯한 많은 농가에서 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해가림 설치가 저온 피해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온 변화가 심한 봄철에는 차광망을 씌워주는 것만으로도 인삼밭 두둑의 온도 변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늦설이나 이런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과 모레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안군의 내일과 모레 서리 예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인삼 주 재배 지역인 진안읍과 주천면의 서리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진안읍의 경우 서리 발생 가능성이 11%인데요. 주천면의 경우 81%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나면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모레 주천면에는 서리 예보가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삼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재배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병해충에 대한 노출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또한 이제 맞는 말씀인데요. 인삼은 음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병해충에 노출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서 오래 재배되고 또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한번 병해충이 발생하면 방지하기 어려운 작물입니다. 요맘때 인삼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은 모잘록병과 제피곰팡이병인데요. 모잘록병은 토양 표면 5cm 내에 균핵이나 또는 이병된 그런 식물 잔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땅속에 묻혀있는 연약한 줄기를 너무 흙을 두껍게 덮어주면 줄기가 연약하게 생육하면서 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잘록병의 방제법으로는 봄밭에서는 발병 초기에 병든 줄기를 다 제거해주고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부위에 등록된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제피곰팡이병은요, 공기전염성 병원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병이 진전하면 감염 부위에 암의 세계 곰팡이가 자라거나 검은색 균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병에 대한 방제법으로는 출하 전에는 장마 전까지 작물 보호제를 살포해 주어야 하고 늦가을에는 병든 줄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작물 보호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작물이다 보니까 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예방을 통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인삼 재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무장면, 공읍면, 대산면의 내일 날씨와 함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삼은 연작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삼을 처음 재배하는 땅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논에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논에서 인삼하는 재배 면적이 전체 인삼 면적의 약 35%에 달하고 있는데요. 논토양은 밭토양과 달라서 대체적으로 비옥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담수 상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작장애에 문제가 되는 뿌리썩은병 병원균의 밀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리 장애는 줄일 수가 있고 또 수량을 늘릴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는 재배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는 먼저 지대가 높아서 침수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물 빠짐이 양호한 것을 선택한 후에 예정지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흙토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시면 토양 환경 지도와 토양 특성 부분을 보시면 해당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병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병해충 상담소, 오늘은 어떤 글이 올라와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의 상추 농가에서 의뢰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파종한 상추를 올해 수확하면서 벌레를 발견했는데요. 벌레들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해충의 종류와 방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상추 잎에 붙어있던 벌레가 바로 쌀이수염 진딧물이었습니다. 어떤 해충인가요? 네, 사례와 같이 시설 상추에 있어서 주로 발생하는 진딧물이 바로 쌀이수염 진딧물인데요. 이 쌀이수염 진딧물은 주로 3, 4월에 발생해서 7월까지 피해를 주는데 주로 3월에서 5월에 피해가 심합니다. 이 진딧물은 잎에 집단적으로 붙어서 흡집하기 때문에 작물의 생장 억제와 외소화는 물론 기형화 등의 피해를 일으키고요. 진딧물이 수액을 빨아들이고 나서 분비하는 당분이 풍부한 끈적이는 액체인 감로가 그름병을 유발하고 광합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네. 봄철에 발생하는 어떤 해충이니만큼 이맘때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쌀이수염 진딧물의 방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상추 진딧물에 등록된 작물보호제는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모든 작물보호제들을 사용 지침서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친환경 방제를 위해서는 진딧물의 천적인 진딧벌이나 무당벌레, 또 진딧 혹파리 등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쌀이수염 진딧물이 저온성 해충이기 때문에 이 진딧벌은 효과가 별로 없고 무당벌레와 진딧 혹파리를 활용하시는 것이 방제 효과가 우수할 걸로 예상합니다. 네. 쌀이수염 진딧물의 방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많은 농어민들에게 다양한 영농 정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누리집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농식품 정보 분석 채널인 농업온이라는 그런 누리집을 오늘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리집에서 영농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저희 영농과 날씨처럼 농업인을 위한 채널이다 보니까 다양한 영농 정보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농업온이라는 이 누리집에서는요, 농업 경영일지나 또 농산물 가격, 농업 기상에 관한 그런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은 물론이고요. 특히 농업 기술이 부족한 초보 농업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남해안과 제주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